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블러스 대표 임세라입니다. 저는 2015년 말에 VR, AR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8년차 메타버스까지 청년 창업을 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저희가 많은 지자체나 대기업 그리고 B2C 플랫폼까지 저희가 직접 론칭하고 운영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네트워크에서 알게 된 사례들을 오늘 좀 축약해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LG 플러스에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잘 말씀을 주셔서 저는 메타버스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이라는 컨셉을 좀 중심으로 오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큰 주제는 전반적인 내용이랑 스마트팜 영역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실제 사례, 그 다음에 식품, 푸드버스라는 이제 식품에서 활용되는 사례, 교육, 그리고 커머스라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들은 모두 되게 영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저희가 삶에서 좀 대중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이미 론칭하거나 운영되는 사례 위주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페토나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렇게 큰 회사들만 메타버스 회사냐 논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은 소셜 플랫폼 아니면은 게임들이 초기에는 많이 이제 메타버스로 알려졌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는 성장기 시장으로 조금씩 접어들면서 실생활에 조금 더 가까운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좀 빠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완전히 적용이 되고 또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많은 인프라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아마 그래도 조금 더 친숙한 삶의 영역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진짜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를 3년 전부터 진행을 했을 때 투자사나 산업계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대중분들은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거나 이해를 당연히 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친숙한 얘기들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를 기술적인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홍보 툴로서 사용을 하는 게 아직까지 많았는데요. 메타버스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그냥 하나의 서비스나 특정하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업계에서 정의를 할 때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저에는 네트워크, 5G, 6G까지 가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프라, 인공지능부터 각종 블록체인 같은 이런 요소 기술들, 통합 플랫폼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하나가 혼자 진도를 나가서 뭘 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직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은 대기업이나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 국내외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실험들을 좀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부터 사실 군수나 산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컨셉이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삶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가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대형으로 나온 게 없어서 아마 일부 소셜이나 게임 플랫폼 말고는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인데요. 저도 메타버스를 하면서 많은 국내나 해외 웹3, 블록체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제 연구도 하고 실제 사례들을 보러 다니면서 사실 저희가 올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피지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지금 한 5년간은 가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왔어요. AR, VR, 증강, 가상. 이거는 현실과 상관없이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 경제적인 문제, 지리적인 이슈, 신체적인 이슈로 못하는 것들을 가상의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컨셉이 그때는 가장 포인트였었고요. 근데 메타버스로 가면서 사실은 많은 질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럼 게임과 다른 게 뭐야? 메타버스가 도대체 일반적인 서비스 싸이월드가 옛날에도 소셜 플랫폼이 있었는데 싸이월드 메타버스는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다른 포인트들이 좀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좀 핵심적인 게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딱 개요를 하면 보통 뭐 디지털 트윈, 라이프 로깅 뭐 이런 4가지 분류가 전형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저희는 업계에서는 메타버스가 기존 서비스들과 다른 점은 크게 2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가 인터랙션인데요. 기존에 있는 영상, 이미지, 텍스트 위주의 인터랙션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간다. 감정이 교류될 수도 있고, 제스처 인식이나 얼굴 인식까지 최근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트랜잭션이라는 측면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NFT랑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저희 주변 친구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1억을 현금을 현질을 했다. 그래서 게임에 있는 아바타를 그 세계에서는 엄청 키워가지고 이제 엄청 유명인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 서비스 제공자인 게임 회사가 그 게임을 접어버리니까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상의 아이덴티티를 몰입했던 그 세계에 나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웹3로 오기 전까지는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굉장히 많은 주권이 있었던 것이, 요즘에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창작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전부터 있었던 컨셉이고, 이런 주권들이 많이 사용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들이, 저희 고객들도 요새 달라진 게 MZ세대 고객들이나 알파 세대들이 많은데, 우선은 사용하는 거에서 소비자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주는 것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된다라는 개념까지 좀 적극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랜드를 사거나 메타버스에서 어떤 것들을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또 하나는 다이렉트 세일즈라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이나 NFT 쪽이 대중적인 온도에서는 좀 이슈들이 많으면서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피지털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번에 뉴욕에서 행사를 했던 NFT 글로벌 행사에서도 가장 키워드라고 보았던 건데, 피지컬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거, 현실에 있는 오프라인 기반의 것들을 얘기하고, 디지털은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많은 VR, AR이나 이런 업계들이 가상의 공간을 크리에이션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을 화려하게 3D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접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런 좀 차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스마트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부 같은 농업 관련 기관들이랑 직접 R&D를 기획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스마트팜 농가들이 우리나라에, 어제도 제가 전주에 가서 김제 혁신밸리에 청년농을 방문하고 왔어요. 스마트팜 토마토를 키우고 1200병 키우는데, 거기서 어떤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냐면, 실제 스마트팜 농가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앱에 똑같이 옮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똑같이 옮기는데요. 그냥 3D로 왜 보면 굳이 옮겨? 왜냐면은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환경 정보가 있고, 또 생육 정보라 그래서 토마토가 자라는 뭐 이파리 숫자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도 이미 갖고 계세요. 그거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앱에 연결을 아예 지어가지고, 우선은 귀농인들이나 청년농, 시니어들이 농업 분야에 들어올 때 교육받을 때 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스마트팜을 짓고서 한 사이클을 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앱에서 토마토를 이렇게 온도 습도 조절하고 환경 조절하고, 이 지역에는 이런 기후 정보랑 연동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패작이 되거나 잘 안 자라거나 더 잘 자라는구나 라는 교육용으로 1번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 트윈이 수율을 높여주는 이제 생산성 향상의 AI 모델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메타팜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선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델이어서 농업 쪽에서 최근에 이제 에이펙이나 뭐 해외에도 소개가 좀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R&D만 공공에서 한다, 스마트팜 농가들에게만 교육용이나 관리 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친근하게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저희가 농업 분야랑 어떤 것까지 연결을 지었냐면, 도시농부 컨셉과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연관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실제로 플랫폼 중에 푸드버스라고 해서 일반 MZ 세대들이 베이커리, 그냥 일반 빵집 있죠, 유명한 동네에. 여기에서 가입해서 스탬프 찍고 이벤트 하시는 메타버스 앱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고객들, 그리고 우리 교육 메타버스에 있는 어린이 고객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도시농부라 그래서 부모님들도 항상 농업에 체험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고, 농업 쪽의 게임은 항상 스테디셀러거든요. 근데 올팜이나 요새 앱도 있어요. 오레이즈라는 앱에도 그냥 게임으로 뭐 사과를 키우면 직접 사과를 배송해준다, 이런 컨셉의 것들은 이미 있었지만, 저희가 디지털로 연결을 지은 점은 실제 앱에 접속하면 스마트팜 농가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농가는 이미 CCTV도 있고요, 영상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또 요새는 스마트팜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물고기, 뭐 아쿠아포닉스, 수경재배 막 이런 것들까지도 놀이로 연관을 지어서 앱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게 가상의 스마트팜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김제에 있는 내가 가지 못하는 스마트팜 농가를 보고 여기서 딸기가 한 사이클 크는 거를 집에서 아이들이나 우리 세대들이 체험하고, 그렇게 자라진 것들을 내가 미리 NFT로 구매도 하고 소유하고 이제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피지털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을 피지털로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한 게, 거기서 나오는 로메인, 토마토, 딸기 같은 좋은 식품들이 판로가 여전히 문제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경주에 있는 그냥 베이커리, 중소상공인들이나 청년들이 창업한 회사들, 이 회사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만의 요새 뭐 스타벅스에서는 NFT도 팔고 막 많은 걸 하세요. 스마트오더, 뭐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구축이 돼 있지만 그런 게 안 돼 있는 데들이랑 제휴를 해서 가상으로 저희가 매장 체험도 해주고, 실제 고객들이 왔을 때 그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것들을 판매까지 하는 이제 이런 시도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서 메타버스가 그냥 홍보용으로 CU를 3D로 옮겨서 거기서 물건을 산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컨소시엄을 가지고서 좀 연결되는 모델들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피지털이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교육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도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교육에서는 최근에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공부한 거, 자습한 거, 또 아이들이 요새는 유튜브에 자기 공부하는 손이나 그런 것만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청소년들의 키워드, 봉사활동하는 거, 플로깅, 또 요새 의외로 MZ세대들이, 알파세대들이 갓생, 환경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했던 것들을 교육의 플랫폼에 오면은 보상으로 전환해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 공연 티켓이라던가 이런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는 제페토를 가면은 사실은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고 거기서 또 왕따 문제 나고 해서, 기존의 성인들이나 모두가 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교육의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한 일들이 또 조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육 콘텐츠를 3D로 실감으로 제공한다 수준은 저희는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공부나 또 좋은 환경에 대한 활동들을 메타버스 내에서 보상이랑 이제 적용을 해주는 식으로 연결한 디지털의 교육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나 이런 공공 쪽이랑 봉사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좀 확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스타트업 혼자나 뭐 정부 영덕되게 메타버스 막 이런 것까지 최근에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혼자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지금 잘 되려면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빠른 개발 실행 능력, 또 지자체나 공공 쪽의 같은 지원, 대기업의 뭐 백업이라든지 이런 콘소시엄으로 구성이 될 때 그래도 되게 프로젝트들이 현장에서 좀 변화를 빠르게 일으킬 수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특정 지자체랑 이제 플로깅이라는 컨셉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쓰레기를 줍고 하는 활동들을 온라인 세계에서 보상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이런 쪽까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의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이 화려하고 가상세계 3D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을 메타버스로 제공하는 포인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피지털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거나 현재 삶이랑 연결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게임 서비스랑 다르다는 포인트가 계속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메타버스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게 일단 인터랙션이 좀 달라진다. 물론 메타버스가 코로나 때도 한동안 흥하긴 했었지만 대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좋다라는 거는 모두가 동의는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도 또 하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보고 있는 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만나는 건 좋아. 근데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면은 사람 사이에 옆에 있을 때 감정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채팅이나 텍스트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게 된 이유는 줌으로 우리 한 코로나 2년 전에 걸렸을 때 아이들 학교 못 가고 줌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저희 조카나 이제 애기들이 공부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늘 기분이 나빠? 어땠니? 집중하고 있니? 라는 옆에서 케어해주는 게 교육에서는 사실상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데 아바타로 만나서 수업은 하고 판서도 하고 기술은 좋아졌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얼굴 노출을 싫어하고 요새는 콜포비아라고 해서 전화도 싫어하는데 그런 아바타로 만나는 건 좋아했지만 감정의 교류를 놓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정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커머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단독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자체나 이런 뭐 대기업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또 코로나 때 박람회가 한동안 못 열려서 또 명동에 갑자기 그 외국인 관광객들 안 와가지고 중소 항공인들 많이 망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게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박람회관이라는 거를 만들었지만 굉장히 그냥 사진 찍어서 제품 홍보하는 수준이나 3D로 돌리는 수준이었던 거를 24시간 해외 바이어들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내가 명동에 1번가에 되게 좋은 샵을 오픈할 돈은 없지만 여기서는 무자본으로도 샵을 해서 여긴 또 어떤 AI가 들어왔냐면은 퍼스널 쇼퍼라고 해서요. AI를 다 모든 매장에 사실은 청년 창업가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와서 시간 쏟으면서 고객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I의 쇼퍼들, 디지털 휴먼 이런 쪽이랑 연결을 지어서 여기서 고객들을 다원어로 대응해주는 식으로 이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실제 디지털 같은 것들 이렇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여러 사례를 빠른 시간 동안 전달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메타버스의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 디지털이라는 컨셉으로 실제 삶에 정말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